네, 여야 현역 의원들의 솔직한 생각, 화끈한 주장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박대박. 오늘은 정치 백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선거 요새 같이 지금 많이 다니고 계세요? 이것 뛰고 저것 뛰고 또 뭐 다른 지방도 예. 유세 요청이 있어서요. 내일은 부산, 울산 이렇게 또 가고 그렇습니다. 네, 목소리가 이게 살짝 맛이 좀 가셨네요. 맛이 갔다기보다는 네. 약간 뭐 좀 피곤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뭐 민주당 박영선 후보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요. 저희가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예, 다녀가셨다고. 네. 그런데 뭐 지금 민주당은요. 이낙연 위원장,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이 지도부가 연이어 사과를 하고 계세요. 예. 같은 당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뭐 다급하니까 사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제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능력을 보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정말 따끔한 질책인데요. 예. 다른 것보다도 뭐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률 수치가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뭐 부의 양극화 그리고 일자리 부족, 네. 또 자산의 격차, 그리고 뭐 교육의 격차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계시고 특히나 LH 사태 부동산 문제가 이번에 상당한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 바로 이 자산의 격차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 문제에서 민주당이 좀 이제 발군의 실력을 못 보인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내로남불, 내 식구 감싸기, 위선, 가식 이렇게들 표현되는 것에서 민주당이 이럴 수 있나라고 하는 이제 분노와 이런 부분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을 보여드리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민주당이 이제 좀 달라지려고 한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민주당 그러면 뭔가 이 개혁의 기수, 개혁의 초원을 정말 질주하는 말을 몰고 있는 그런 무사의 모습을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기득권의 성벽을 넘어서 성을 차지하고 나니까 우리도 그 성 안에 기득권에 젖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뭐 이런 자조 섞인 내부 반성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혁을 제대로 좀 이루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 질책 이 세 가지를 이게 제대로 이제 국민들한테 다시 잘 해보겠다라고 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박용진 의원이 말씀하시는 그 세 가지의 사과의 이유는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을 하실 텐데 문제는 뭐 야당은 당연히 진정성이 없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과가 시기적으로 보자면 선거를 앞두고 어떤 민심을 조금이라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이유 아니겠느냐. 그다음에 또 닥칠 대선을 앞두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사고 아니겠느냐.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보여주시려면 뭔가 당내 전체적인 상당한 어떤 논의가 성숙되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과정이 있었나요? 그런 게 선거의 순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사회에서 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상당히 분노로 나오거나 실망으로 나오거나 이런 것을 예측하거나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민주사회에서 민주정당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래도 그만이야 뭐 이러면서 그냥 가게 되면 사실은 그거는 이제 큰일 날 정당인 거고요. 민주당이 이 어떤 국민 민심에 제대로 반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서만 이렇게 얘기할 거냐 아니면 선거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법과 발걸음을 가져갈 거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민주당이 174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총선 때 받아들였던 민심과 지금 우리가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심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다면 선거 끝나고 나서요. 정말 치열한 내부 논의 그리고 치열한 그 내부 노선 투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개혁의 고삐를 더 바짝 쥐고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서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고요. 또 내로남불 가식하는 진보가 아니라 부끄럽지 않은 진보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길에 제가 일단 앞장서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시면서 많은 분이 문자를 주고 계신데요. 7901님께서요.
우선 국회의 이해충돌 방지법 통과 여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3월 내지 적어도 4월 선거 전까지는 반드시 통과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주셨거든요. 근데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통과 아직 안 됐고요. 네. 어제도 뭐 갑작스럽게 법안심사소위를 잡혔고 내일도 또 갑작스럽게 법안심사소위를 잡아서 네. 이제 저희들이 계속 모이고는 있는데 저는 야당도 조금 더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님들이 뭐 말씀으로는 우리도 이 법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하나 따져볼 게 많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시간이 너무 오래 가고 있고 아직 네. 법안 전체를 한번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그 일독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단 시민들께서는 야당은 그렇다 치고 민주당에서는 야당 협조 안 하면 단독으로라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예. 이제 기다리고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최대한 그래도 저 국회에서 서로 논의하고 협의하고 해야죠. 그래서 네. 법안 심사 과정이니까요. 법안 심사 하는 도중에 저희가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해서 간다고 그러면 그 두고두고 더 문제일 거라고 아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앞서 민주당이 개혁의 전사인 줄 알았는데 기득권의 성을 지키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 안에 보면 최근에 이제 그런 부동산 관련해서 내로남불 논란이 일어나는 몇몇 분들도 좀 거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데 예. 이걸 현실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혁파하고 고쳐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네. 그 김홍걸 의원이 민주당에 이제 소속이셨잖아요. 네. 여러 문제가 있었을 때 그냥 탈당하시고 또 이상직 의원님이 또 우리 국민들의 정말 영리를 건드리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스타 항공. 이것도 참 이거를 뭐 탈당하는 걸로 그냥 예. 됐죠. 저는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전수조사하겠다고 그러고 저도 다 서명했습니다. 네. 직계가족, 직계존비속의 가족들 모두 다 이렇게 금융계좌 다 열어볼 수 있도록 동의한다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뭐 여러 말이 많습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다 위임을 하겠다 이런 건데 뭐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검찰에 맡기든 뭐 경찰에 맡기든 해서요. 민주당 안에서 국민들을 실망시키거나 분노하게 하는 일이 그런 게 벌어지면 저는 정말 추상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읍참 마속이라고 했습니다. 제갈공명이 가장 사랑하는 장수가 마속이었어요. 예, 그런데 예. 그 마속이 출정 전에 이 마속의 목을 치고 군문에 효시한 이유가 제갈공명이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이 원정대를 어떻게 진두지휘하고 이끌어 갈 수 있겠냐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다. 그리고 적폐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썼던 민주당이 우리 내부에 있는 어떤 국민의 분노 그리고 표리부동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하면 어떻게 상대에게 또 뭐 우리가 그 개선해하고 극복해 나가야 될 그 오래된 낡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단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부동산 관련 전수조사에 대해서 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민주당이 진짜 달라졌구나. 그야말로 중원정벌에 나서는 제갈공명의 그 기계 그대로구나라고 하는 읍참마속으로 하는구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잠시 광고 듣고 박용진 의원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야 현역 의원들의 솔직한 생각 들어보는 여의도 박대박.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 합니다. 민주당 내 자체 개혁 필요하다. 읍참마속에 이를 정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들었는데요. 이제 좀 정책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선거가 이제 불과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이번 선거 가장 핵심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 부동산 공약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여야가 사실 큰 차별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부동산 공급 우리가 더 잘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네, 예. 상황이고 물론 이제 방식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먼저 이제 박영선 후보 공약을 좀 보면요. 평당 1,000만 원대 반값 아파트 네. 그래서 부동산 안정 시키겠다 이런 공약 내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현실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그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어디다 세울 거냐 이제 이런 당연한 질문이 나오는 것 같고요. 예. 그런 문제에서 박영선 후보가 가능하다 이것저것 이제 몇 군데를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현이 된다고 그러면야 어떤 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룰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게 공공
공공분양인데다가 또 그 토지는 계속해서 국가가 혹은 공적인 소유가 가능한 거니까 이 부분이 잘 설계되고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그 문제는 그야말로 주택을 거주의 목적으로 본다면야 상당한 네. 그런 그 현실성과 어떤 그 수용성 담보되겠지만 여전히 주택을 어느 정도의 재산 가치로 보는 입장에서는 토지 임대부라는 건 사실은 그렇죠. 큰 그렇죠. 매력이 별로 없는 어떻게 거죠. 될지는 좀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되려면요. 사실은 그 토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주택 말고 부동산 말고 이제 다른 자산, 금융 자산 이쪽에서의 가능성과 이걸 좀 더 열어줘야 되거든요. 열어두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뭐 워낙 금리가 낮으니까 정기저축, 적금 이런 것들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고요. 그렇죠. 오히려 국민들이 노후 자산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국민연금을 어떻게 더 개선시켜낼 건지, 혹은 다른 뭐 금융자산 상품들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 건지, 그래서 예. 국민 자산 성공 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계획이 국가 단위에서 나와야죠. 그건 국가 단위겠죠. 예, 예. 뭐 시 단위로 할 수는 없고요. 참 반대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 굉장히 강조하고요. 민간 위주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확 풀겠다. 예. 이런 공약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0년, 15년 전 얘기죠. 그러니까 아하. 이제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예. 너무 묶어서 공급이 안 됐다. 이것도 일정한 부분 사실이긴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이게 너무 무분별한 무분별한 개발, 민간 개발, 민간 주도 개발 이런 것이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런 건 자제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와서 오세훈 후보는 용산의 참사는 오히려 임차인들의 저항 때문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용산 사태로 인해서 그 불행한 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얻었던 교훈을 그런 식으로 무시하고 가시면 또 다른 참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런 인식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양 후보, 여야 후보 모두 방식엔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서울에 아파트를 많이 짓겠다. 그러면 결국 그 이후 이어지는 것은 난개발,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어떤 투기화, 폭증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공급 부분에서의 어떤 이상 신호 부분이 계속 지적이 돼 왔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든 공급을 좀 늘리겠다라고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나 그냥 무분별한 민간 주도 공급이 되면 정말 시장의 역습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아하. 공공주도라고 하는 그 원칙과 방향을 좀 분명히 하면서 설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급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이제 재보궐선거 끝나면 바로 대선 바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준비가 일찍이 대선 도전을 선언하셨어요. 네. 선거 끝나고 나서 어떠한 대선 주자로서 행보 지금 예정하고 계십니까? 일단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의 변화 그리고 정권 재창출에 대한 내부의 역동성, 네. 열정 이런 것들을 보이기 위해서 제가 젊은 정치인들 그리고 어떤 세대 교체 이런 희망 이런 것들을 좀 앞장서서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네. 관련해서 4월 말쯤에 박용진의 정치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고요. 네. 5월 달에 제가 지금 준비한 정책연구소 온국민 행복정치연구소를 오픈하는 네. 6회에 걸친 세미나와 토론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전국 다니면서 많은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 만나 뵐 계획입니다. 뭐 비전을 숨기거나 비전이 없어서 우물우물거리거나 이럴 생각 전혀 없고요. 네. 준비된 만큼 솔직하고 정직하게 국민들께 말씀드려서 네. 신뢰를 얻고 세상을 바꿀 에너지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잠재적인 경쟁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네. 정치 행보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네. 이번 서울 선거 재보궐 선거 관련해서도 이제 언급이 좀 있고요. 왜 이번 선거를 하게 됐는지 네. 잊었느냐 이런 말도 있고 또 내일 사전 투표한다는 장소와 시간 등을 공지하는 등 사실상의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느 일반인이 자기가 어디 가서 누구를 모시고 사전투표 한다고를 기자들한테 알리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사롭지 않은 게 아니라 정치 선언한 거라고 봐야 정치 된다고 선언한 봅니다. 것이다. 예.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이죠. 어허. 별의 순간은 순간이고요. 네. 검증의 시간은 길 겁니다. 예. 네. 혜성같이 나타났잖아요. 네. 혜성같이 나타나면 혜성같이 사라질 뿐이에요. 준비해서 행성,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발붙이고 탈아야 될 땅을 네. 어떻게 이끌고 나갈지에 대한 자기 예. 계획과 비전을 밝혀야죠. 그거 밝히지 않고 사전투표하는 장소나 공지하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어떤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말씀드려야 국민들도 검증의 시간을 갖죠. 대통령 선거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네, 대통령 선거에 그렇죠. 나갈 것 같은 사람, 나가겠다고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위한 교육, 경제, 문화, 정치, 외교, 안보, 국방 등등에 대한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않고 네. 폼나는 이야기, 그럴싸한 이야기, 애매모호한 표현 그리고 그런 행보로만 인기만 얻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권력을 탐할 뿐이지 그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거나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정치인의 책임 이런 것은 보이고 있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별의 순간 혜성처럼 나타나는 짧은 순간일 것이고 검증이 오래될 것인데 검증 끝나면 역시 혜성 혹은 별똥별처럼 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훅 갈 겁니다.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맞는지. 여의도 박대박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좀 아쉬운 말씀 드리게 됐습니다. MBC 라디오 봄 개편으로 박대박 코너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박용진 의원과 고정으로 만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그동안 관심 사랑 주신 하이킥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주시죠. 표창원 선배님하고 같이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멋있는 모습 다시 봐서 좋았습니다. 저도 그럴싸한 말만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꿔나갈 세상을 바꿀 비전을 국민 여러분들께 또박또박 말씀드리고 야무지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용진에 대해서 많은 기대해 주시고 응원 많이 보내주시면 저도 멋있는 정치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그동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고정은 아니더라도 자주 또 종종 인터뷰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